뿔립니다. 김민재 선수가 간밤에 또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또입니다. 그리고 또 선발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전반기 전 경기 선발 출장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모두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약간의 체력 고갈 때문에 아쉬운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독일 현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현지 반응 또 경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경기였고요. 상대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였습니다. 샤흐타르는 우크라이나 팀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홈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옮겨가면서 좀 대체 경기장을 빌려서 홈 경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경기를 어떻게든 축구를 이어가기 위한 투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쓰는 경기장이 독일 겔젠키르헨에 있는 샬케의 홈구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명목상 원정 경기장이지만 오히려 홈에 더 가까운 더욱 익숙한 그런 경기장에서 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이에른이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원정이었어도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전력차긴 하지만 바이에른 이번 경기 그렇게 초반부터 막 쉽게 풀린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상대 윙어 케빈에게 선제 실점을 하면서 바이에른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김민재를 비롯한 바이에른 수비진에서 약간 아쉬운 수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잘 뒤집어냈는데요. 먼저 콘라트 라이머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노장, 토마스 밀러가 꼭 필요할 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올리세의 페널티킥골, 자말 무시알라의 득점, 그리고 올리세의 막판 쐐기골까지 5대1로 역전승에 성공한 그런 바이에른의 모습입니다. 바이에른은 최근 연승 3연승을 달리면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를 조기 통과할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기 통과라는 건 8경기를 딱 치렀을 때 8강 이내에 들면 16강 직행, 그리고 9위부터 24위는 그 플레이오프를 2경기 더 해서 그걸 통과해야만 16강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바이에른은 이제 9위에서 24위, 4위 요 정도 순위에 있었는데 요 샤흐타르전 승리를 기점으로 남은 2경기에서도 한 2승이나 1승 1무 정도 한다면 8위 이내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일단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으로 선발 출정을 해서 88분을 뛰었는데 김민재의 주위의 환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날 부상으로 8명이 이탈을 했어요. 요즘 토트넘 얘기도 그렇고 부상으로 많은 선수가 빠진 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유럽 대항전 병행하고 또 스타가 많은 팀들은 원체 체력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다들 빠져요. 바이에른 8명인데 일단 이토 히로키, 요시프 스타니시치, 또 센터백은 익히 아시다시피 다 빠져 있어서 김민재가 매경기 선발 출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레프트백 데이비스, 골키퍼 노이어, 미드필더 팔리냐 여기까지가 다 빠져 있는데 김민재랑 관련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김민재 주변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선 자원 코만과 그나브리, 스트라이커 케인도 빠진 상태였죠. 게다가 후보 골키퍼 스벤 울라이히가 부상은 아닌데 현지에서 개인 사정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빠져 있어서 3순위 골키퍼인 이스라엘 유망주 다니엘 페레츠가 요즘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이 아닌 그냥 생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6명이나 벤치에 있었어요. 교체 자원이 굉장히 적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전술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바이에른 전술 완성도가 좀 떨어졌는데요. 특히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김민재와 오파메카노를 너무 상대 공격수 앞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 앞에 벽을 하나 쳐주는 식으로 경기력이 좋아져 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 파블로비치, 미드필더 파블로비치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휴식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고레츠카가 대신 뛰었는데 고레츠카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엄격하게 전술에 맞춰서 뛰는 선수가 아니고 약간 좀 제멋대로 뛴다고 그래야 될까? 좀 야성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고레츠가 막 멋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앞이 비어요. 그러면서 수비에 공백이 좀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 본인의 경기력도 솔직히 100%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놀림이 일단 가볍지 못했어요. 매번 수비를 다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 대표팀, 소속팀 전경기 선발 출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매체와의 인터뷰 또 이제 현지에서 한 많은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발목과 무릎 이제 양쪽 다리에 한 군데씩 총 2군데가 요즘 아예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죠. 잔부상을 달고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확실히 스피드가 우리가 아는 그 김민재의 스피드가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실점 상황도 김민재가 막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직접 공을 빼앗진 못했더라도 내 발이 느려졌지만 방해는 한다. 이런 마인드로 슛을 마음대로 편하게 차지 못하게 해서 슛 각도를 좁힌다든지 헤딩을 따내지 못했더라도 상대 공격수가 헤딩을 편하게 못하도록 살짝 민다든지 이렇게 어떻게든 팀 수비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탯이 나왔을까요? 자, 일단 스탯은 풋몹 출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분을 뛰었어요. 김민재는 체력 안배를 위해서 승리가 거의 확실해진 뒤에 다이어와 교체되면서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공 탈취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입니다. 그리고 가로채기는 1번 성공, 걷어내기가 4회 있었고요. 수비적인 골줄 공중볼 경합은 1번 시도에서 모두 성공. 패스 성공률은 94%로 72회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AI 산출 평점은 풋몹이 7.5, 후스코어드가 6.9, 보통 정도의 점수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비 행위의 횟수를 다 합치면 총 8회로 콘라트 라이머와 더불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앞에 수비벽이 1차 저지선이 없기 때문에 노출된 상태에서 많은 수비를 해야 되는 게 이날 김민재였고요. 또 빌드업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김민재의 특징이죠. 이날도 예전에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높을 뿐 아니라 키미히, 우파메카노에 이은 패스 횟수 3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의 경기력에 대한 현지 반응 보죠. 지역지 TZ, 여기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잘 알고 있고 부상이 있는지 좀 헤아려서 평점을 매겨주는 그런 매체 중에 하나죠. 지역지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취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3점입니다. 보통이라는 거죠. 자, 긴 시간 뛰어온 김민재가 이번에도 선발이었다. 실점 직전 상대 득점자 케빈을 더 확실하게 막아줄 수도 있었다. 아마 에너지 고갈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경기력은 믿음직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점 상황이 있어서 좀 깎은 건데 그래도 3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평점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실점 상황이 연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으로 좀 괜찮은 평점을 받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김민재 왼쪽에 있었던 게헤이루 5, 김민재 앞에 있었던 고레츠카 5, 이 둘이 원체 못했기 때문에 김민재가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평점에서 이날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데요. 무시알라와 올리세가 이제 올리세는 2골, 무시알라는 1골 1도움, 공격 포인트가 2개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2점을 받을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올리세는 최근 바이에른 윙어들에 대한 어떤 현지 매체들의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났는데 그거를 뚫고 득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어요. 시즌 초반에 오자마자 올리세가 5골 몰아치면서 화제가 많이 됐다가 이후에는 쭉 침묵하면서 사실 올리세는 경기력은 좋았거든요. 하지만 골이 없다는 이유로 코만, 그나브리 이런 솔직히 요즘 경기력 패급이었던 선수들이랑 도매금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으로 물골을 트고 특히 경기 막판 쐐기골은 찾아보십시오. 거의 메시입니다. 상대가 좀 전의를 잃은 덕분도 있겠지만 6명 사이를 돌파하고 골키퍼까지 속이면서 완벽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있는 베테랑 밀러가 얘 좀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팬들에게 올리세의 활약을 강조해주는 훈훈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한 무시알라 상대 진영 한가운데를 드리블로 마구 헤집는 특유의 능력 보여주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득점 상황이 재밌었는데 경기 막판에 무시알라가 원체 힘들었는지 상대 문제는 그냥 쓰러져가지고 주저앉아서 헥헥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이 갑자기 투입이 되니까 무시알라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서 퍼스트 터치를 바로 속여서 부랴부랴 막으러 온 상대 수비수를 넘어뜨리고 가볍게 밀어넣는,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특유의 재치를 보여주는 그런 드리블이 나왔고요. 무시알라가 이렇게 주저앉은 걸 볼 수 있듯이 팀 전반적으로 많이 뛰긴 했습니다. 헌신적인 마인드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밀러, 무시알라, 사네 이런 선수들이 전방부터 압박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좀 올라가서 수비를 좀 비웠지만 카운터 프레싱을 통한 이득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또 승리의 열쇠이기도 했죠. 이 고레츠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평점 5점이라고 했죠? 근데 경합 승률이 스탯상 7회 시도에서 7회 모두 성공이에요. 성공률 100%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점이냐? 있어야 할 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 매체 평어를 보면 실점 상황에서 김민재, 라이머와 거리가 너무 멀었다. 45분 이후 팀에서 가장 터치가 적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지 라디오 매체죠. RAN입니다. 여기는 김민재 선수에게 4점을 줬어요. 좀 더 낮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점 상황이 연루된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좀 깎이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현지 매체 있을 수 있죠. 평어를 보면 중원에 난 공백을 메우러 올라갔다가 수비진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실점 상황에서 수비 경합이 아쉬웠다. 우파메카노에 비하면 종종 실수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우파메카노보다 낮은 평점을 준다 라면서 우파메카노는 2인데 김민재는 4 이렇게 확 차이를 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매체도 점은 낮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너 진짜 힘들게 뛴 거 인정하고 네 주변에 전술적인 상황이 안 좋았던 거 알아.
하지만 센터백인데 뭐 실점 상황이 눈에 띄면 어쩔 이런 식의 평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좀 고군분투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의 전반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박싱데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오히려 휴가를 길게 주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 이제 2경기 더 뛰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길 수 있거든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말씀드린 발목과 무릎 같은 성치 않은 부위가 빵 터져버리지 않고 잘 겨우라도 2경기 잘 마치고요. 그리고 겨울 휴식기를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김민재 선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